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조선 영조 연간 전라도 남원 고을의 새벽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열채가 넘는 초가집을 집어삼켰지요. 사람들은 허둥지둥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애썼지만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화마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관비로 일하는 소명이었지요. 소명은 창백한 얼굴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또 맞아떨어졌어. 어젯밤 소명은 꿈을 꾸었습니다. 장터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본 광경과 지금 눈앞의 광경이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불길의 모양, 바람의 방향, 사람들의 비명 소리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명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은 늘 현실이 되어 나타났지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넘어져 다칠 것이라든가 비가 올 것이라든가 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더 큰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은 이 능력이 두려웠습니다. 남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귀신 들렸다고 할까? 요망한 것이라 여겨 돌을 던질까? 그래서 소명은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또렷한 꿈을 꾸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오로지 혼자서만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소명아, 여기서 뭐 하느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나이든 친모가 소명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에 물이라도 뿌려야 할 것 아니냐?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소명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은 대체 무엇일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소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능력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란을 몰고 올지를 말입니다. 남원 고을 관아 뒤편에는 관비들이 사는 작은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명은 그중 가장 낡은 집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소명의 어머니 역시 관비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관아의 빨래와 바느질을 도맡아 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졌지만 여전히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소명이 어머니의 손에서 바늘을 빼앗으려 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낮에 관아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것까지 내가 하면 어찌 되겠느냐. 어머니야말로 온종일 일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에이, 이 정도야 뭐. 나는 이렇게라도 일해야 마음이 편하구나. 어머니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소명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푼돈을 모아 겨우겨우 살아왔지요. 소명의 아버지는 소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소명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소명아. 어머니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소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장터에 불이 났다며? 네. 열채가 넘게 탔다고 들었어요. 다들 무사하니? 다행히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대요. 그래도 집을 잃은 사람들이. 소명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안 됐구나. 그 사람들 앞으로 어찌 살려나. 소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더라면, 어젯밤 꿈을 꾸고 누군가에게라도 말했더라면 불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누가 믿어주었을까요?
한낱 관비가 장터에 불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길한 말을 한다고 매질을 당했을지도 모르지요. 소명아,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명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두려워하실까봐 숨겨왔지요. 그나저나 내일부터 새 현감님이 부임하신다지.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실까?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비들의 삶은 전적으로 현감의 성품에 달려 있었습니다. 좋은 현감이 오면 일이 수월했지만 나쁜 현감이 오면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지요. 소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소명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악몽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기운,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소명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다음 날 아침 남원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전들은 문서를 정리하고 관비들은 청소를 하고 사령들은 의장을 준비했습니다. 소명도 다른 관비들과 함께 관아 마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이번 현감님은 어떤 분이실까? 글쎄, 한양에서 오신다던데. 혹시 까다로운 분이시면 어쩌나. 관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감날이 행차하신다. 큰 소리와 함께 관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위풍당당한 가마가 들어왔고 그 뒤로 수많은 하인들이 짐을 이고 지고 따라왔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50줄의 사내였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쪄 있었으며 눈은 가늘고 날카로웠지요. 입가에는 늘 비죽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허허, 남원이라는 곳이 소문대로 좋은 곳이로구나. 박진사는 관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방이 앞으로 나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현감날이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의 이방 송판서라 하옵니다. 아, 그래. 수고들 하고 있구먼. 박진사는 손을 휘저으며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관비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관비들은 다들 부지런한가? 그렇다옵니다, 나리. 모두 일을 잘하옵니다. 좋아. 나는 깨끗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하니 관아를 늘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명심하겠사옵니다. 박진사의 시선이 소명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소명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꿈에서 본 그 어두운 기운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 박진사는 곧 관아로 들어갔고 부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진사는 겉으로는 완벽한 관리처럼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했고 관아의 일을 꼼꼼하게 살폈으며 청렴한 척 행동했지요. 하지만 소명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끔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교활함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리고 며칠 후 소명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가 관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 고을에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더군. 관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진사는 비죽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처녀가 있다지. 예언을 한다더군. 그게 누구인가?
순간 소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방 송판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그것은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이옵니다. 믿을 만한 이야기는 소문이라도 일단 들어보고 싶구나. 그 처녀를 데려오거라. 박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송판서가 주저하자 옆에 서 있던 늙은 친모가 소명을 가리켰습니다. 나리,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저 아이옵니다. 소명이라 하옵니다. 소명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소명에게 꽂혔습니다. 오, 그래? 내가 미래를 본다는 처녀인가? 저는 어디 한번 보자. 내일 날씨가 어떨지 맞춰보거라. 소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그것은 그저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허허, 겸손하구나. 박진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좋다. 일단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하지만 기억해 두어라. 나는 거짓말을 매우 싫어한다. 소명은 떨리는 다리로 물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날 밤 소명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박진사가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어머니를 볼모로 삼아 협박하는 꿈이었지요. 소명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설마 그 꿈도 현실이 될까? 소명은 두려움에 떨며 남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원 고을에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이준이었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이준은 단정한 도포를 입고 온화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는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며 남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준은 관아 근처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부탁하오. 예, 선비님. 이리 오시지요. 주막 주인은 이준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준은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관아가 한눈에 들어왔지요. 남원 고을 현감 박진사. 과연 소문대로인가? 이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이준은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밀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였지요. 최근 전라도 지역에서 탐관 오리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소문이 들렸고 특히 남원의 박진사가 의심스럽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준은 정체를 숨기고 남원에 와서 박진사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장터를 거닐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청껏 손님을 불렀지요. 이준은 한 떡 장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멈, 떡 하나 주시오. 예, 선비님. 여기 있습니다. 이준은 떡값을 치르며 슬쩍 물었습니다. 할멈, 이 고을 현감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요? 떡 장수 할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감날이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선비님, 그런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옵니다.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박진사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뭔가 있구나. 이준이 관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은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동이가 너무 무거웠는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요. 이준이 재빨리 달려가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아! 소명은 깜짝 놀라 이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주는 소명의 맑고 순수한 눈빛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선함이 느껴졌지요. 괜찮으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소명은 황급히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동이가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소명은 손을 휘저으며 물동이를 다시 이고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이주는 그런 소명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처녀. 관비인가 보군. 그런데 왜 저리 두려워하는 표정일까? 이준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요즘 박현감나리가 이상하다던데. 이상하기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쉿,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다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번에 김 부자가 갑자기 재산을 빼앗겼잖아. 박현감이 트집을 잡더니 벌금을 물렸다지 뭐야. 그것뿐인가. 요즘 세금도 전보다 더 늘어났어. 나리께서 청렴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며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지요. 이주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박진사 당신이 문제로구나. 그리고 이주는 낮에 만난 그 처녀를 떠올렸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는 관비라면 박진사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소명을 다시 불러들인 것이지요. 소명아. 예, 나리. 내가 며칠 동안 너를 지켜봤다. 내게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 소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거짓말하지 마라. 박진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장터 화재를 미리 알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을 예견한다는 것도. 나리. 듣거라 소명아.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박진사는 비죽 웃으며 소명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지?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어머니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거역한다면. 박진사는 말을 멈추고 소명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냉혹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명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진사의 협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소명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진사는 소명을 은밀하게 자신의 사저로 불러들였습니다. 관아 뒤편에 있는 현감의 사택이었지요. 소명아, 오늘부터 너는 나를 위해 일할 것이다. 박진사는 의자에 앉아 소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내일 비가 올까? 소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정말로 내 어머니 생각은 안 하느냐? 박진사의 한마디에 소명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지요. 부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라. 하지만 능력은 소명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동했습니다. 머릿속에 내일의 광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맑은 하늘, 따사로운 햇빛.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 박진사는 비죽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날씨는 맑았습니다. 박진사는 크게 만족하며 소명을 다시 불렀습니다. 역시 내 능력은 진짜로구나. 좋아,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소명은 절망스러웠습니다. 한번 능력을 보여주자 박진사는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본격적으로 소명의 능력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아, 다음 달에 과거 시험이 있다. 누가 장원급제를 할지 알아내거라. 날이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다. 내가 미래를 보지 않느냐? 박진사는 소명을 사택에 가둬놓고 강요했습니다. 소명은 어쩔 수 없이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머릿속에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떠올랐고 장원급제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지요. 김진수라는 사람입니다. 김진수, 좋아, 잘했다. 박진사는 그 정보를 이용해 김진수의 집안과 미리 연주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로 김진수가 장원급제를 했지요. 김진수의 아버지는 감격하며 박진사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바쳤습니다. 박진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주인 이신의 장사가 잘 될지 알아보거라. 저번 달에 사라진 관아의 은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거라. 다음 주에 관찰사께서 순시를 오신다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보거라. 소명은 하루하루 능력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 착실히 재물을 모아갔습니다. 때로는 뇌물을 받고 때로는 백성들을 속여 이득을 챙겼지요. 소명의 어머니는 딸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명아, 요즘 얼굴이 왜 그리 안 좋으냐?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소명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박진사의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박진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남원 고을의 부자로 소문난 장씨 영감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 재산을 모은 선량한 사람이었지요. 박진사는 소명을 불렀습니다. 장씨 영감의 재산을 빼앗고 싶구나. 뭔가 약점이 없을까? 날이 그런 것은 찾아내거라. 그 영감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것 아니냐. 소명은 떨리는 마음으로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장씨 영감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실수로 이웃과 경계 분쟁이 있었던 일, 그 일로 문서에 작은 오류가 있었던 일. 소명은 차마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박진사가 어머니를 위협하자 결국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박진사는 그 정보를 이용해 장씨 영감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장씨 영감, 그대의 땅 문서에 문제가 있소. 이것은 불법이니 벌금을 내야 하오. 나리. 그것은 수십 년 전 일이옵니다. 실수로. 법은 법이요. 당장 은자 300냥을 내시오. 300냥은 장씨 영감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장씨 영감은 울며 재산을 바쳤고 박진사는 그중 절반을 챙겨 사복을 채웠습니다. 소명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소명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박진사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을의 젊은 과부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과부 김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어린 자식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모가 뛰어나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잊지 못해 절개를 지키며 살았지요. 박진사는 김씨를 탐했습니다. 소명아, 저 과부를 내 첩으로 삼고 싶구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날이. 그것은 내가 미래를 보지 않느냐? 저 과부가 언제 마음이 약해질지 알아보거라. 소명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가차 없었습니다. 소명의 어머니를 끌고 와 위협했지요. 이 노파를 장터에 끌고 가서 곤장을 칠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해라. 소명은 울며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김씨 과부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병 때문에 돈이 필요해 고민하는 모습,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 소명은 그 정보를 박진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과부 김 씨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지만 돈이 없었지요. 그때 박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과부님, 내가 도와드리겠소. 의원값도 내가 대고 약값도 내가 낼 테니 걱정 마시오. 김 씨는 감격했습니다. 날이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을 방법이야 있지요. 훗날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김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명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렸어. 소명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소명을 아예 사택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관아 일은 다른 관비가 대신하게 하고 소명은 오로지 예언만 하도록 강요받았지요. 어머니는 딸을 만나지 못해 애가 탔습니다. 소명이가 어디 갔느냐? 왜 며칠째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다른 관비가 대답했습니다. 현감나리께서 소명을 특별히 부르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나 봐요. 어머니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편 주막에 머물고 있던 이주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장터에서 장씨 영감이 파산했다던데? 맞아요. 현감나리께서 땅 문서 문제로 벌금을 물리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문서 문제를 현감께서 어떻게 알았는지. 들리는 말로는 현감나리가 꿈에서 계시를 받으셨다나 뭐라나. 이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꿈에서 계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분명해. 이준은 박진사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가 소명에게 가장 위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명아, 요즘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다. 소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알아내거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리. 그런 것까지는 왜 못하겠느냐? 내 능력으로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박진사는 소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알아내. 그렇지 않으면. 박진사는 칼을 빼들어 소명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소명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능력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지요. 평소에는 선명하게 보이던 미래의 모습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입니다, 날이. 소인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이 못된 것이. 박진사는 소명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명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쓸모없는 것. 내일까지 알아내지 못하면 내 어머니를 노비로 만들어버리겠다. 박진사는 분노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소명은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번에는 안 보일까? 암행어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 소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미래가 가려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정의를 실현할 사람에 대해서는 하늘이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소명은 절망에 빠져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소명은 사택의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데. 소명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소명은 깜짝 놀라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준이었지요. 누구십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주막에 머물고 있는 선비 이준이라 하오. 이준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낮에 우물가에서 뵙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동이를 잡아드렸던. 소명은 그제야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울음소리를 들었소. 혹시 다치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준은 창틈으로 작은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타박상에 바르는 약이요. 상처에 발라두시오. 소명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는 어찌하여? 저도 잘 모르겠소. 그냥 그대가 걱정되었소. 이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명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박진사에게 시달리는 동안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세상에 영원한 어둠은 없어. 반드시 새벽은 오는 법이요. 이준의 말에 소명은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선비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리겠소.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오. 소명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님, 만약 제가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능력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소.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지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대의 능력을 강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말이요. 소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현감 박진사 때문이요? 소명은 놀라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며칠 동안 이 고을을 둘러보았소. 박진사의 행적이 심상치 않더이다. 그리고 그대가 사라진 것도. 이준은 소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소. 하지만 선비님은 평범한 나그네이실 뿐인데. 어떻게? 이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믿으시오. 곧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요.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온다. 빨리 숨으시오. 이준은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명은 약을 품속에 감추고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준은 본격적으로 박진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지요. 장씨 영감의 재산 갈취, 과부 김씨 협박, 과거 시험 정보 이용, 그리고 관비 소명을 감금하여 능력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일. 이준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사, 당신의 죄목은 이미 충분하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그때 주막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식사 드시지요. 고맙소. 이준은 주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주인장, 혹시 현감나리가 재물을 어디에 숨겨두는지 아시오? 주인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비님, 그런 위험한 말씀을. 괜찮소. 저만 믿으시오. 주인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택 뒷산에 작은 창고가 있다고들 합니다. 밤에 가끔 그곳으로 짐을 옮긴다는 소문이. 뒷산 창고.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그곳을 조사해야겠군. 그날 밤 이준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사택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에 다가가자 과연 굳게 잠긴 문이 보였습니다. 이준은 자물쇠를 살펴보다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창고 안에는 수많은 상자와 보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박진사가 착취한 재물들이겠지. 이준이 자세히 보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박진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준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지요.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봐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관아에 불이 났어. 부하들이 깜짝 놀라 관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은 그 틈을 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불은 소명이 일부러 낸 것이었습니다. 소명은 사택 마루 밑에 숨어서 이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내다보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작은 불을 냈던 것이지요. 이준은 안전한 곳으로 돌아온 뒤 소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처녀, 나를 구해준 게 분명하오. 며칠 후 소명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이 위험에 처한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박진사가 보낸 자객들이 이준을 습격했습니다. 이준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소명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안 돼. 선비님이 위험해. 소명은 박진사의 감시를 피해 몰래 사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막으로 달려가 이준을 찾았지요. 선비님, 선비님. 이준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소명 처녀, 어찌된 일이오? 위험합니다. 오늘 밤 자객이 올 겁니다. 자객? 박진사가 선비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오늘 밤 자객을 보내 선비님을 제거하려 해요. 어떻게 그것을?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봤어요. 선비님이 위험에 처하는 걸. 이준은 소명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고맙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여기서 기다리겠소. 자객이 온다면 그것이 박진사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하지만 위험해요. 걱정 마시오. 저는 무술을 좀 익혔소. 자객 정도는 막을 수 있소. 이준은 칼을 차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주막으로 침입했지요. 하지만 이준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이준은 번개같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찰칵, 챙그랑. 순식간에 자객 둘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남은 한 명이 달려들었지만 이준은 능숙하게 막아내고 발차기로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이준이 칼을 겨누자 자객들은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에서 박진사의 사택 표식이 새겨진 패찰이 나왔습니다. 이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것도 증거다. 이준은 자객들을 묶어두고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지요. 그래도 이준은 상관없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자객 사건 이후 이준과 소명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밤마다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요. 소명 처녀, 그대의 능력은 정말 놀랍소. 저는 이 능력이 저주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대의 능력은 축복이요. 다만 악한 자가 악용했을 뿐이지요. 이준은 소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으시오, 소명 처녀. 제가 사실은.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오. 저는 암행어사로 임금의 밀명을 받고 이곳에 왔소. 소명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암행어사. 그렇다면. 그렇소. 저는 박진사의 악행을 조사하러 왔소.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증거를 모았소. 소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몽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요. 하지만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무엇이든 하겠어요. 이주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름 후에 관찰사께서 순실을 오신다고 들었소. 그때 제가 마패를 꺼내 들고 박진사의 죄를 밝힐 것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박진사가 뇌물과 불법 재물을 숨겨둔 곳을 알 수 있겠소? 그대의 능력으로. 소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소명은 눈을 감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 박진사의 비밀 창고가 보였습니다. 뒷산의 창고뿐만 아니라 사택 안벽 속에 숨겨진 비밀 금고도 보였지요. 보여요. 뒷산 창고와 사택 서쪽 방의 벽 뒤에 금고가 있어요. 좋소. 완벽하오. 이주는 소명을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보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오. 선비님. 아니, 어사 또 나으리. 저를 그냥 이준이라 부르시오. 소명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준. 나리.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은 조심스럽게 소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명 처녀. 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제 곁에 머물러 주시겠소? 소명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천한 관비인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마음이 가장 고귀하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름 후 모든 것이 밝혀질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지요. 이준과 소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진사가 받은 뇌물 목록을 확인해야 하오.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오. 그런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 장부에 기록했을 것이요. 탐관 오리들은 의외로 꼼꼼하게 장부를 쓰지요. 나중에 그 돈으로 뇌물을 주고받을 때 증거로 삼으니까. 소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진사의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장부를 보관한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소? 제가 청소를 할 때 가끔 들어가요. 하지만 금고는 늘 잠겨 있고. 열쇠는 어디에? 박진사가 늘 품에 지니고 다녀요. 이주는 턱을 쓸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그때 소명이 말했습니다. 제 능력을 사용해 볼까요? 언제 박진사가 금고를 여는지. 좋은 생각이요. 소명은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머릿속에 박진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자정 무렵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모습이었지요. 매일 밤 자정에 금고를 열어요. 장부를 확인하고 다시 잠그더군요. 그렇다면 그때를 노려야겠소.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지? 소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박진사를 유인할게요. 그 사이에 이준나리께서 서재에 들어가 장부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박진사를 다루는 법을. 소명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명은 박진사가 서재로 향하기 직전 급히 달려가 말했습니다. 나리,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꿈을 꾸었는데 내일 관찰사께서 예정보다 일찍 오신다고.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일찍 온다고? 예. 그리고 관찰사께서 나리를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꿈에서 본 게 확실해요. 이런.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무슨 의심을 한다는 거냐? 소명은 박진사를 사랑채로 유인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박진사가 소명을 따라가는 사이 이주는 재빨리 서재로 침입했습니다.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확인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이주는 재빨리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다. 장부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자에게서 뇌물 100냥, 이 상인에게서 50냥, 박 판서에게 뇌물 300냥을 주고 자리 보전. 이주는 재빨리 장부의 주요 내용을 베껴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사가 돌아온다. 이주는 황급히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요. 박진사가 서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준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상한데? 기분 탓인가? 박진사는 금고를 확인하고 잠갔습니다. 다음 날 이준과 소명은 다시 만났습니다. 성공했소. 주요 내용은 다 옮겨 적었소. 소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대 덕분이요. 정말 고맙소. 이주는 소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박진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지요. 소명, 내가 요즘 이상하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예전에는 내 명령에 고분고분 따랐는데 요즘은 눈빛이 다르더구나. 박진사는 소명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누구와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나리. 거짓말. 내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진사는 소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말해라. 누구냐? 주막의 그 선비냐? 소명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밤에 사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그 선비를 만나러 간 것이지. 박진사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해. 그 선비가 뭔지 조사해보니 수상하기 짝이 없더구나. 혹시 암행어사가 아닐까? 소명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확실하게 처리해야겠구나. 박진사는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주막의 선비를 잡아오너라. 죽여도 좋다. 나리. 안 됩니다. 소명이 매달렸지만 박진사는 소명을 밀쳐냈습니다. 내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라. 이 계집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를 곤장으로 치도록. 소명은 절망했습니다. 이준나리. 위험해. 소명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을 틈타 창문을 부수고 뛰쳐나갔지요. 발이 찢어지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주막까지 달려갔습니다. 이준나리. 이준나리. 다행히 이준은 무사했습니다. 소명. 어찌된 일이오? 박진사가 나리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해요. 진정하시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소명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주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앞당겨야겠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하지만 관찰사 순시까지는 아직. 상관없소. 제가 직접 관찰사를 찾아가서 보고하겠소. 이주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명, 그대는 여기 있으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안 돼요. 저도 같이 가요. 너무 위험하오. 혼자 두는 게 더 위험해요. 박진사가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이주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밤을 틈타 남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길 관찰사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말이지요. 전주까지는 하룻길이었습니다. 이준과 소명은 산길을 따라 서둘러 걸었습니다. 괜찮겠소? 많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소명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이준은 소명을 업었습니다. 이준나리. 이러시면
조용히 하시오. 제가 없는 게 더 빠르오. 이준은 소명을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소명은 이준의 등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이다. 잡아라. 박진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준은 소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명, 저 바위 뒤에 숨으시오. 하지만 빨리. 이준은 칼을 뽑아들고 부하들을 맞았습니다. 부하들은 5명이었습니다. 선비 나부랭이 하나쯤이야.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검술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찰칵, 챙그랑. 순식간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놈이 보통이 아니다. 조심해. 나머지 3이 포위했습니다. 이준은 침착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곧 이준의 팔에 칼이 스쳤습니다. 이준나리. 소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소명의 눈앞에 미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칼이 날아온다. 왼쪽에서 습격이. 소명은 소리쳤습니다. 왼쪽 조심하세요. 이준은 반사적으로 왼쪽을 막아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이준은 재빨리 칼을 올렸습니다. 소명의 예언 덕분에 이준은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이준은 숨을 헐떡이며 소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날이 팔에서 피가. 소명은 자신의 치마를 찢어 이준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소. 작은 상처일 뿐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이준과 소명은 관찰사 행궁을 찾아갔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이요. 관찰사 대감을 뵙고자 하오. 암행어사? 문지기가 놀라 안으로 들어갔고 곧 관찰사가 나왔습니다. 이 여사 또 무슨 일로 이리 급히. 대감, 남원 현감 박진사의 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준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부 사본, 자객 사건의 증거, 피해자들의 증언을 받아 적은 것들. 관찰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증인이옵니다. 이준은 소명을 가리켰습니다. 소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사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능력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일, 무고한 사람들을 착취한 일, 뇌물을 받은 일. 관찰사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당장 남원으로 가서 박진사를 체포하겠소. 대감, 제가 직접 출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시오. 제가 군사를 함께 보내주겠소. 이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이준과 소명은 행궁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별채에서 쉬고 있을 때 이준이 소명을 찾아왔습니다. 소명. 이준나리.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오. 네. 그대 두렵지 않소? 조금은. 하지만 나리가 계시니 괜찮아요. 이준은 소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명,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예.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겠소. 소명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안 관비인데 이미 말했지 않소?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제가 임금께 청하여 그대를 양인으로 만들어드리겠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그대는 이번 일에 큰 공을 세웠소. 충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소. 소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준은 소명을 껴안았습니다. 2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준과 소명은 관찰사의 군사들과 함께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접근하시오.
박진사가 눈치채서는 안 돼요. 군사들은 관아를 포위했습니다. 이주는 소명과 함께 관아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냐? 문지기가 소리쳤지만 이주는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현감 박진사는 어디 있느냐? 현감 나리께서는 지금 관아에. 이준이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내 놈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박진사는 이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소명까지. 이놈들이 감히. 박진사. 이준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하. 내가 뭔데 나를 심판하느냐? 고작 선비 주제에. 그래, 나는 선비가 아니다. 이준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준이 꺼낸 것은 마패였습니다. 말이 새겨진 황금 마패, 암행어사의 상징이었지요.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것은 마패, 암행어사시다. 박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주는 마패를 높이 들어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순간 밖에서 군사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관찰사 대감의 명을 받들어 박진사를 체포한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주는 박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진사, 너의 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 이주는 준비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관비 소명을 감금하고 능력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둘째, 그 능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한 죄. 셋째,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죄. 넷째, 암행어사를 살해하려 자객을 보낸 죄. 하나하나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박진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관아에 모인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잘됐다. 악인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이주는 소명을 불렀습니다. 소명 처녀, 나와서 증언하시오. 소명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박진사에게 강제로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명은 울먹이며 그동안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명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가엾은 처녀가. 박진사 정말 악독한 놈이로구나. 마침내 이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사, 너는 관직에서 파직되고 모든 재산은 몰수한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박진사가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박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관아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주는 소명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소. 소명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박진사가 끌려가는 도중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나리, 제게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주는 손을 들어 군사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무슨 변명이냐? 저 계집의 말은 거짓입니다. 저 계집이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박진사는 소명을 가리켰습니다. 저 계집은 요망한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귀신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명 처녀의 능력은 하늘이 내린 재능이요. 내가 그것을 악용한 것이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박진사가 악을 썼습니다. 이주는 소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명, 박진사가 재물을 숨긴 곳을 말해주시겠소? 소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산 창고와 사택 서쪽 방벽 뒤에 금고가 있습니다. 헛소리를. 박진사가 소리쳤지만 이주는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확인해 보시오. 군사들이 사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뒷산 창고를 열자 그곳에는 수많은 보따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군사 하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와 금덩이, 값비싼 비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어마어마한 재물이.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음으로 사택 서쪽 방으로 갔습니다. 소명이 말한 대로 벽을 두드려 보니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벽을 부수자 정말로 그 안에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고를 열자 장부와 함께 더 많은 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리, 여기 장부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이주는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김부자에게서 100냥, 이 상인에게서 50냥, 박 판서에게 뇌물 300냥.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렇게나 많은 뇌물을. 우리 세금이 저렇게 쓰였구나. 박진사의 얼굴은 재처럼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피해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일 먼저 장씨 영감이 나왔습니다. 날이 저는 억울하게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땅 문서에 작은 오류가 있다며 벌금 300냥을 물렸습니다. 그 문서 오류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시오? 저도 모릅니다. 박진사가 갑자기 알아내서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명 처녀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요. 다음은 과부 김씨가 나왔습니다. 날이 박진사가 제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첩이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김씨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제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짐승만도 못한 놈. 이어서 여러 피해자들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땅을 빼앗긴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모두 박진사의 악행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사, 내 죄는 명백하다. 이주는 하나하나 죄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관비를 감금하고 능력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둘째, 그 능력을 악용하여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 죄. 셋째,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죄. 넷째, 여인을 협박하여 첩으로 삼으려 한 죄. 다섯째, 암행어사를 살해하려 자객을 보낸 죄. 박진사는 땅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준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사는 즉시 관직에서 파직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갈취한 재물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남은 것은 관아에 귀속시킨다. 그리고 박진사는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박진사가 애원했지만 이주는 단호했습니다. 법은 법이다. 내가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군사들이 박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또 만세.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주는 즉시 소명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소명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나리. 이주는 급히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소명도 함께 따라갔지요. 어머니. 소명이 외치자 어두운 감옥 안에서 여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명아. 그게 내 목소리냐?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군사들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소명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박진사가 벌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구나. 이준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암행어사 이준이라 하옵니다. 따님께서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나리, 제 딸이. 예, 소명 처녀가 아니었다면 박진사의 악행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명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 마당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박진사의 몰락을 축하했지요. 어사또께서 악인을 물리치셨다. 소명 처녀도 수고 많으셨다. 사람들은 이준과 소명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씨 영감도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과부 김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모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준은 소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명도 이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달빛 아래 남원 고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이 박진사를 처벌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을 했고 소명에게도 상이 내려진 것입니다. 소명 처녀에게 공명첩을 하사한다. 임금의 명을 받은 사신이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공명첩은 양인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이제 소명은 더 이상 관비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정말입니까? 소명은 떨리는 손으로 공명첩을 받았습니다. 그렇소. 이제 그대는 자유의 몸이요. 사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같은 은전이 내려졌습니다. 소명의 어머니도 관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준도 남원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소명 축하하오. 이준나리. 아니, 이제는 대감님이라 불러야 하나요? 이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그냥 이준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이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겠소. 소명,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소명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예.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한 달 후 소명과 이준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남원 고을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소명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준은 푸른 도포를 입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 절을 올리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소명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소명과 이준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말이지요. 한양에 도착한 소명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관직에 복귀했고 소명은 이준을 내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능력은 이제 선한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재앙을 미리 보면 백성들에게 알려 피해를 막았습니다. 다음 달에 큰 비가 올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하십시오. 저 다리가 위험해 보이니 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명의 예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명을 하늘이 내린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몇 년 후 소명과 이준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지요. 소명의 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이야. 정말 꿈만 같구나. 소명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래야지. 소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평화로운 풍경.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능력은 선하게 쓰일 때 비로소 축복이 된다. 소명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명과 이준은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처녀와 암행어사의 이야기 들었느냐? 들었지. 정말 감동적이더라. 능력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이 담겨 있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재능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소명과 이준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 정의를 실현하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